한국인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뭐 석방 교섭이 타결이 돼서 이르면 모레 전세기에 탈 것 같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짚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토리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전형적인 마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해병대 총기 교관 출신, 사격 교관 출신이고요. 오. 이번에도 문제가 되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 고발할 테면 해봐라. 나 저 사격 교관 출신이다. 상당히 그 과시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고 이번 사건을 개인의 정치에 제대로 써먹는 것 같습니다. 예, 하원 의원 뭐 출마 준비하고 있다. 예, 지금 조지아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토니 브레넘이라는 이 여성이 자기가 직접 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네. 세관 이민 단속국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위를 밝히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도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게 저 지역 일자리가 아니라는 공개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현재 이 토니 브레넘의 계정에다가 악플을 남기고 막 항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뭐 공격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공격이 엄청나게 뭐 가족에 들어오는 게 대해서까지. 굉장히 그 마가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용적으로 조지아주에서 이러면 8,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이런 멍청한 뭐 이런 어떤 비난들 그래서 일자리 사라지고 한미 합작 투자가 붕괴되면 그게 네가 바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다 급기야는 이제 인신공격까지 있고 또 인신공격에 이제 가족이 나서서 방어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혐오 갈등의 양상을 띠고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 토리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몰라서 잘 몰라서 제보를 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제보를 했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성을 찾기 위해서 오늘 좀 노력하고 있어요. 좀 화가 났죠. 예. 왜냐하면 그림으로 나온 것들이 매우 적나라하죠. 이 우리 근로자분들이고요. 뭐 샤워실 보니까 뭐 곰팡이 엄청 뭐야 예, 그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쇠사슬 차고 수갑 차고 그러니까요. 중대범죄인인 것처럼 음. 이 중무장한 이 아이스 세력들이 우리 기술자를 그렇게 다룬다는 그림은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분명히 각인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분들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우리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설비 기술자고 고급 기술자들이에요. 공장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이고요. 프로젝트 지원하러 간 거고요. 거기에 취직하러 간 사람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브레넘이라는 광기 어린 소위 예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의 제보로 시작됐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홈랜드 디파트먼트 그 국토안보에서는 수개월간 내사를 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단속은 수개월간 내사를 통해서 했고 또 국토안보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단속 사안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건 저는 조금 한 사람의 이상한 광기 어린 행동이 아니라 저는 좀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 투자자로서의 여러 가지 인식이 좀 재정립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수개월간 내사 결과로 이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정책 그러나 동시에 불법 이민은 매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정책이 좀 부딪힌 걸로 보이거든요. 이 조지아에 있는 우리 그 현대자동차 전기 배터리 설립 이 공간인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도 매우 모범적인 사안으로 대미 투자 사안으로 지금 홍보가 되었던 것이고 현대자동차의 정 회장도 미국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도 직접 투자를 증대하겠다고 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계획적 상징적 단체 작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리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보에 따른 단순한 어떤 그 급습 이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국 정부로 그럼 지금 또 주어를 바꿔가지고 왜 했느냐? 노림수가 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스펙타클한 이미지 과시에 저는 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장 장갑차와 헬리콥터가 동원됐고
단속 인력이 500명 넘게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무장입니다. 이거 저기 맞아요. 뭐 분명히 하셔야 돼요. 헬리콥터도 나왔고요. 예, 예. 우리 저 계엄군 국회 난입하던 그런 장면들 같은 거예요. 압도적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연행 과정에 쇠사슬 채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어떤 유색 인종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그 국수주의를 한껏 고조시키는 제가 보기에는 퍼포먼스 하나의 이벤트로 활용이 됐다 하는 어떤 그 선동적 측면을 제가 간과할 수가 없고. 그럼 여기는 보여주기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게 미국 내 일자리 보호라든가 어떤 그 고용 보호주의, 배타적 국수적 논리라는 어떤 마가의 핵심 이념들을 강화해가지고 결집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지아는 아시다시피 스윙 보터 지역입니다. 여기는 경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군을 투입하고 막 이런 어떤 이민자 단속이 어떤 공화당 지역보다는 민주당이나 경합 지역에 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게 단순한 무슨 뭐 일자리 보호 정책이고 이민자 단속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극우 운동의 하나의 축으로 지금 저 정착돼 나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방금 묘사했던 이 단속 작전이 작전 이름도 있더만요. 오퍼레이션 로우 볼티지 저전압 작전. 그러니까 수개월간 증거 수집했고요. 여러 연방기관이 동원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우리 처음에 토리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나왔지만 이 사람만 가지고 잡아서 분석하기에는 너무 우연하고 즉흥적 사건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건 이 작전의 규모를 봤었을 때는 오랜 시간 기획된 것이고 이 발언은 미국 당국자로부터 나온 거고요. 이 결국 우리 김영께서도 묘사해 주셨지만 역시 단속의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성 나와 있고요. 결국 미국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인데 강경 이민 정책, 외국 기업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자기네 국내 노동시장 보호 요 메시지를 세게 한 거고 가장 제 입으로 이런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자기네 나라 자기 말을 잘 듣는 투자자인 대한민국을 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반발 강도가 약할 예. 대상을 골랐다. 예, 그 단속 시기와 미디어 활용 방식은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교수님 진단대로면 지금 우리 보기로 호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건 제 입으로 어차피 만약에 제가 정부에 있었다면 이거 가지고 상당히 미국하고 세게 붙어야 합니다. 세게 붙어야 하고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반입된 설비를 가지고 미국에다 셋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그걸 해줘야 미국인을 그렇죠. 고용을 해서 공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셋업이 끝나면 철수하고 실제 생산 라인 가동과 고용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천박한 미국 조지아의 정치인이 실제로 제보했다 한들 아니 그럼 미국 정부가 막았어야죠. 아니 거꾸로 네. 단속은커녕 좀 제발 좀 와달라고 모셔가도 시원찮을 판이지 상황인데.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메시지를 좀 내고 싶어요. 뭐 우리 기업들이 아니했다. 이를테면 왜 이스타 비자, 관광 비자나 B1 비자, 소위 단순 B1 비자는 출장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현장에서 일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조지아에 있는 한인 회장이 그러더만요. 근데 비자 문제의 현실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1 단기 상용 비자나 이스타로 입국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 측의 공기 단축 압박이 너무 심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반이민 정책과 그 외국인에 대한 이런저런 정책 때문에 그 H1J 비자 즉 고용 비자의 그 발급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발급해 주는 데만 예. 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을 1년에 8만 명밖에 안 해줘요.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한다면서요. 네. 그럼 지금 그 핵심이 지금 우리 조선 그것도 숙련된 인력이 파견돼야만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비자 어떻게 내줄 건데 미국이? 어? 그래서 네. 우리 정부가 가가지고 네. 그간에 한미 FTA도 있었으니 FTA 체결 국가로서 뭐 특수 고용 비자를 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호주는 해줬고요. 싱가포르는 해줬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예, 편하지 마시고요. 시골이 땡기죠? 예. 살아오르네. 예.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에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민자가 지금 1,100에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소위 이스타나 전자비자를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단기 상용 비자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입니다. 단 현지 이번에 조지아에서 발생된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소위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협력업체에서 파견이 된 거고 출장을 간 거고요. 월급은 서울에 있는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레이 에어리아
그래서 혼탁한 에어리어가 있으므로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즉 자기네 동네에 공장을 세팅해서 해주는 사람들인데 쇠사슬로 채우고 수감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그 이제 미국 투자가 바이든 정부에서 유치가 된 건데 그걸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멀어요. 멀어요? 네. 중간고사를 역시 교수님이시구나. 중간 시즌 다 선거는 됐어요. 중간 선거는 내년 11월이고요. 중간 선거가 중간 고사기를 하지 뭐. 조금 시기가 멀어서요.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지금의 마가 진영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내년 선거를 장기적인 포석으로 깔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 국내 정치에 있어서 광기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기 미국이 너무 달라졌어요. 어떤 거 이제는 의회 견제도 받지 않는 행정부, 그 다음에 군대를 서슴없이 동원해서 이민자단 속에 투입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마가 진영의 아주 우려스러운 흐름들이 지금 한국의 단순히 어떤 그 저기 노동자 단속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에 대한 반감까지 조성하는 일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미 극우 동맹으로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한국을 차별하는 마가가 또 좋다고 국내 마가 이제 그 또 세력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고 있는 정확한 상황입니다. 진단이세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특검 수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어떤 인종 간의 긴장, 배타적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용 보호주의 이런 것들로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분열을 만들어 나가고 조장해 나가는 이것이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는 자기의 권위를 강화시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 미군 기지에 대한 조사가 네. 결국 이걸로 이어지지 않았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7월에 그 오산의 기지에 대한 어떤 저 특검의 조사 때부터 나왔던 논란인데 이제 조선일보가 그걸 대서특필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뭔 얘기했냐면 이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훼손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드론을 평양에 보낸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비상 경계 태세 2급을 발령하고 계엄을 뒷받침한 합참의 조치야말로 한미동맹에 있어서 치명적인 신뢰 위반인데 이 부분은 쏙 빼고 이후에 그걸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가 한미동맹에 무슨 뭐 신뢰를 깨친다 이런 식의 어떤 거에 전형적인 선동이죠. 또 가짜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미군 기지 조사한 적 없어요. 미군 기지에 있는 한국군 시설을 조사한 그런 거고요. 거죠. 맞아요. 두 번째는 그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오히려 잘 됐어요. 거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건설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지어준 거라고요. 이참에 천천히 하고 따질 거 따지면서 급할 거 뭐 없어요. 우리가 투자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아닙니까? 마스가 우리가 투자자예요.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정도로 자기네 조선업 재건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참에 저쪽은 빨리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 그럼 우리가 챙길 거 챙기자고요. 그렇죠. 네? 아니 비자 협상부터 해야 되는 거죠. 비자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한국인 근로자에서 쿼터 확실히 하고요. 그리고 세제 면제 받고요. 거기 가서 일단 미국 가서 고용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세제 면제 받고요. 세 번째 이런저런 법리적 법률적 좀 특권도 좀 받고요. 예? 그러니까 소파 협정 하듯이 그런 거 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너무 감정적으로 제가 나서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현대차, LG, 그다음에 삼성 등 미국에 현재 많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기계 공장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화학,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단위에서 보면 최대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은 선의로 미국 내 고용과 세수와 투자를 창출하는 역할을 자임합니다. 정부적으로 보면 한미 관계의 증대를 위해서. 근데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투자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지금 미국에 대한 유학이나 취업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현상인데 지금 그 트럼프 이후에 F1 그 학생 비자 심사도 이것도 까다롭게 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15%까지 제한하겠다. 지금 이것도 파격적인 정책이 미국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취업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취업 이민보다는 이제는 어떤 그 투자 이민이나 다른 어떤 형태로 이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한때는 우리가 탈중국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이 더 강화된다는 것은 탈미 정책이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동맹국으로부터 장벽을 쌓는 이렇게 하면 미국의 영향력도 확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 고용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기 허드렛 일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드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이게 착시 현상인 거죠. 트럼프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드니까 가게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은 데다가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용 자체가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줄어든 건데 트럼프는 마치 이걸 실업률이 내가 낮췄다.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되찾았다. 이렇게 허위로 그 가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일단 지금 내일 모레 전 세계를 타고 귀국을 한다고 쳐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어떤 단속과 추방의 성과로 또 자기 나라 안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은 이미 마가 진영이 여기에 붙었고 정치인들이 가세한다는 뜻은 이 문제를 정치화한다.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장하고 그걸 본인의 정치로 삼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저기 조지아에 미국의 시민단체나 인근 상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 한국인들 나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탄원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국 내에서 추방했다, 성과다라고 선전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럼 다시 안 받아들여야 되는 못 거잖아요. 받죠. 그러면 공장 설비, 그러니까 저기 건설 어떻게 되는데? 장관님, 일단은 이 요번 것을 가지고 예. 단속과 추방의 성과로 홍보한다면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대로 현지 공장 올 스톱되는 거죠. 스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라고 해도 비판에 마땅합니다. 추방이라고 네, 선전을 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조현 장관도 8일날 간다고 하고요. 주말 사이에 한미 외교부 1차관하고 저기 정무차관하고 미국 정무차관하고 통화했다고 하고요. 예. 또 이왕 지사 여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핫라인이 있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대미 요번 건을 가지고 성과라고 자랑질한다면 예. 그러면 한미 간의 정말 원활한 소통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할 말 못하고 돈만 주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게 우리 입장에서는 무사귀환이라고 이렇게 묘사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추방 성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다. 이 예.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조금 전에 조선업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지금 비자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협상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좀 요구해서 관철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우리의 요구 리스트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수입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돌아오시는 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미국 못 갑니다. 그러면 그 공장 설비 미국 못 갑니다. 지금 그 2, 3일 안에 온다라고 하는 저 2, 3일 안에 꼭 오시길 바래요. 예. 거기 험한 곳에 계시니까. 그럼요. 근데 300명을 지금 한 명 한 명씩 인터뷰해서 거기 이민국에다가 자료를 남겨놔야 될 겁니다. 그럼 한 명을 1시간만 하더라도요. 300시간이고요. 이를테면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3일이나 거기다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 관련돼서도 확실히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이유는 마스가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공장,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LG 뭐 그리고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으니 제가 협력업체 직원이라면 무서워서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가죠. 우리 아들 총 딸 들이대고 우리 아들 딸 유학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불법 이민을 했었던 사람으로 미국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들 딸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 줄 알고 제가 가겠어요? 또 하나 네. 지금 이게 그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이제 문서화가 안 됐잖아요. 네. 문서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건이 지금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그 돈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돈에 대한 소유권, 투자에 대한 주체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일본은 소위 돈에 대한 5,500억 불에 대한 소위 자율성을 상실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투자유치위원회를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트럼프가 어디에 해야 될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니네가 되고 예. 운영은 우리가 예. 다 된가 노터치 이거잖아. 근데. 요건이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 어쨌든 투자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짓고 우리 사실상 고기술 높은 수준의 기술자들이 가서 어떠한 처우를 받을지에 대한 즉 국민들의 눈은 더 첨예해지고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정부는 세심하게 해야 될 겁니다. 즉 방향이 옳게 가야 됩니다. 속도가. 우리가 일본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정말 위험천만하고 이거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사고를 주류 언론에서 계속 퍼뜨린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된다.
버틸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버틸 힘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아니 일본이 두드려 맞으면 트라우마는 한국으로 오는 거는 이런 형국이 되면은 이건 가장 국익의 워스트 시나리오로 간다. 거기다가 지금 20원 또그 물론하죠. 퇴진했잖아요. 여차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자본 약탈, 일자리 약탈을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감수한다? 그 관세 차라리 두들겨 맞고 버티겠다, 이런 결기도 저는 어떤 데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는 저기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도 아니고 어떤 절대 왕정 시대 중상주의 비슷한, 완전히 이거 국제 질서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그 임무는 그 자국민의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지금 그 구금되어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을 당연히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 최우선인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게 타결이 됐다면 그건 다행이다.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따질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목소리 확실히 내야 된다. 맞아요. 정부가 이 맞아요. 이야기로 좀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호하게. 네.